개념 원리예요? 유제 6번. 이거 맞아요? 이거 근데 되게 쉬워요. 자, 일단 해가 없대. 없대요. 조용히 해. 떨지 마. 준보야? 연립방정식 2원 1차 연립방정식, 즉 문자 2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은 경고했어. 오늘 운동하고 싶으면 또 해. 자, 해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은 XY가 한 쌍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근데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동윤이? 자,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제가 특수한 경우 동윤이가 요즘 운동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자,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자, 일단 가뿐하게 운동하고 시작합시다. 괜찮아, 건강해지고 좋지. 자, 준보, 해가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 두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됐고요, 상윤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잘했어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건 그냥 A, B, C의 숫자가 여러 개 되든 모든 경우든 다 포함했을 텐데 해가 특수한 경우에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이 단서식이 똑같은 식이라고 했어? 다른 식이라고 했어? 똑같은 식. 똑같으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돼? 통째로 몇 배가 된다고 했지? 예. 그러면 이 개수의 비가 다 똑같이 비율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이거라 그랬어.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와 같고 C 프라임분의 C와 같다고 했어, 안 했어? 기억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수한 경우 중에 두 번째가 뭐지? 준보야?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으려면 이게 몇 배가 똑같이 됐지만 얘만 다른 경우야. 그럼 불가능해. 알겠어? 이를테면 여기가 2x 빼기 5y인데 여기는 뭐 2라고 하자. 이게 가능하겠니? 아니요. 똑같은 식인데 이건 가간법 하면 다 사라지는데 뭐 0이 돼버리고 0이 안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걸 만족한 xy가 있겠어?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에는 비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는 같아. 무슨 말이냐? X, Y가 똑같은 비율로 같이 따라다녀. 하지만 상수항만큼은 이게 달라질 때만 해가 없다고 했어. 기억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요 A와 B의 비율이 달라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여기가 만약에 2x-5y가 10인데 여기는 4x 플러스 5y가 3이 있다. 그렇다면 4분의 2하고 5분의 마이너스 5는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 경우에 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가간법, 대입법 하면 x나 y 중에 하나만 조질 수 있어, 없어? 있죠. 둘 다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 비율이 같으면 가간법, 대입법 하면 둘 다 사라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조져야지만 우리가 근을 구하는데 이것처럼 이게 같게 되면은 얘가 같은 이상은 x, y가 다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간법도 못 쓰고 대입법 해봤자 답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가간법, 대입법 하게 되면 이를테면 만약에 더하면 x만 살아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x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한 문자 소구했으니까. 그래서 x 구하면 대입하면 y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풀면 x값과 y값 하나씩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그쵸?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즉 이게 다르면 근이 하나 나오지만 이게 같게 되면 특수한 경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즉 이건 뭐예요? x 개수의 비율이 되는 거고 이거는 y 개수의 비율이 되는데
얘가 같은 경우는 일단 해가 특수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잠깐 떠올려 봤고요. 그 중에서도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얘까지도 같게 되면 되고, 해가 하나도 없으려면 얘는 같지만 얘만 달라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계속 이거 하는 이유는 나중에 1차 함수할 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해가 없다면 일단 이 xy의 개수 b는 똑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감법 하면 둘 다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뗄 수는 없는데, 일단 놓게 되면 a분의 2와 1분의 마이너스 5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됐죠? 네. 여기서 온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이거 계산하게 되면 네, a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나요? 안 되나요? a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1로 이항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되나요? 네. 얘 1로 이항하면 일로 올라가잖아요. 얘 1로 이항하면 내려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자, a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래서 a 먼저 구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 첫 번째 구했고요. 두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니은에 대해서 한 해가 x가 15, y가 마이너스 9래. 왜 한 해라고 했냐면 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거는 x, y 순서상이 되게 많다고 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식 하나만 갖고는 문자 두 개에 대한 값을 다 못 구한다고 했어요. 범인의 개수만큼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 해 중에 하나가 x가 15, y가 막 9라고 했으니까 저걸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자, 대입 먼저 하겠습니다. x에다가 15 넣게 되니까 15a, 그 다음에 y 대신 마이너스 9. 되나요? 안 되나요? 맞죠? 네. 그런데 a는 아까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b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마이너스 5분의 2 대입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9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자,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15까지 구했습니다. 그럼 끝나지 않았습니까? a가 마이너스 5분의 2고 b가 마 15니까 곱한 거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5 하면 되는 거니까 3 되면서 6이 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기왕 적는 김에 3번도 아예 그냥 같이 적어 놓을게요. 이건 특수한 경우는 아니지만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면은 그럼 해가 한 쌍만 나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는 아니죠. 이거는 특수한 경우. 이건 일반 경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준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XY의 개수 B가 일단 같으면 그러면은 그는 정상적으로 못 가져요. 가강법 하면은 어떤 한 문자를 살려야 되는데 저 비율이 같으면 가강법 아무리 해봤자 문자가 쌍으로 다 사라집니다. XY 다 사라져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요체는 가강법 하던 대입법 하던 트랜스를 하던 아니면 조지든 간에 한 문자만 살리는 건데 한 문자는 소거하고, 근데 저 비율이 같으면 한 문자만 죽일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든지 합니다. 그래서 못 구합니다. 얘도 써줄까요? 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간법 대입법 해봤자 어차피 문자 하나만 못 살립니다. 저건 패키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괜찮겠죠. 여기 3은 맞춰줄까? 이건 6이 된다 하더라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적은 거는 아래 거 적으시면 되고, 이 6번 문제 풀이는 방금 한 것처럼 그냥 첫 번째 이 쓴 대용 때문에 A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이니까 대입해가지고 바로 B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A 값도 구했고. 자, 정리 다 하셨어요? 준비 다 했어요? 정리했어요? 이거 적었어요? 1, 2, 3번? 일반적인 경우는 3번이고요. 해가 특수한 경우가 1번, 2번입니다. 아시겠죠? 해가 무수임하는 경우를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해만.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오케이? 해가 없는 경우는 유식한 말로 긍정.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불가능. 됐어요? 됐어요? 예. 네. 다음. 더 없어요? 아니, 억지로 찾을 필요 없어요. 없으면 진도 나가면 됩니다. 아니, 없으면 나가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난 뿌듯해요. 후딱후딱 끝내기 좋죠. 하하. 그렇죠? RPM 623번이요? 몇 페이지죠? 오? 기상. 663번이요? 몇 페이지라고요? 663이요? 자, 볼게요. 대한장 빼먹었다. 얘는 다 별이지 뭐. 못 풀면 별이지 뭐. 용준이 다 물어봐도 돼. 어디 빼먹은지 말 안 할지. 자, 다 물어봐도 돼. 자, 볼게요. 조금 까다로워요. 봐주세요. 이제 기본 풀이법은 다 됐고, 이제 활용하는 응용인데,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와요. 보자. 잘 풀면 되는데, 오래잖아. 아, 봐야 돼요? 아니, 풀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저 앞으로 건너가. 자, 이렇게 풀면 참 좋은데, A와 B를 바꿔 풀었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바꿔 풀었으니까, A, B를 갖다 고쳐야겠죠. 이를테면 이게 BX가 된다 이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A가 AY가 되고, 그게 4가 되고. 이게 A가 됐죠. AX 빼기 BY가 3이라는 식으로 이걸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A, B를 바꿔 풀었더니만 이렇게 근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뜻이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까만색이 아니고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X에 2넣으니까 2A, Y 대리니까 빼기 B 값이 3이고, 여기다가 2 넣으니까 2B, 여기다가 1 넣으니까 더하기 A, 이 값이 4가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약간 잔재주예요. 이거 풀면은 A, B 값 찾아서 이거 구하라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자, 일단 이거 뭐 가간법, 대입법 중에 뭐가 좋을까요? 그래요. 가간법이 제일 편하죠. 2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B 더하기 4A가 6이 되니까 얘랑 얘를 갖다가 동시에 더해버리면 B는 사라지고 A는 5A가 될 거고,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므로 A 값은 2가 될 거고,
B 값은 아무데나 A다 이 집어넣으니까 4 빼기 B가 3 돼야 되니까 1이 돼야겠죠. 됐습니까? 괜찮나요? 네, 그래서 A, B 값 다 구했으니까 B 빼기 A니까 1 빼기 2니까 마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끝입니다. 약간 잔재줍니다. 됐습니까? 근데 시험에 좀 곧잘 나와요. 됐죠? 네. 자, 못 푼 사람은 별표고요. 다음. 더 없나요? 용준이? 더 없어요? 그 페이지 다 물어봐도 돼요. 아, 괜찮은데?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준이도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자폭이죠? 중간에 풀었으니까 뒤에 거에 스스로 고치시지 않나요? 왠지 이런 게 있죠? 내가 비록 다 풀었더라도 아이들이 안 풀었다면 나도 그냥 틀린 걸로 할게. 훈훈하죠? 그런 다 같이 죽자. 용준이가 자폭하면은 4명이 죽어. 얼마나 좋아. 1타 4피잖아요. 아니,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여자애들 포함해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자, 다음 없어요? 용준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용준이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어제 단장표 다 풀었어 그래도. 아니 질문을 용준이밖에 안 하잖아. 그거는 질문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곧 시험 봐도 되겠. 풀었어요. 근데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 부등식이랑 연립방정식 시험 봐야겠죠? 여러분 진도 빨리 끝나면 시험도 빨리 봐야겠네. 아 질문해야 선생님 잠깐만 진짜 채점 중이라서. 아니 억지로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아 제가 채점 중이라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채점은 언제까지 하려는 거예요? 쌤, 저 월요일 금요일 안 가서 진짜 겁나 많다고요. 네. 없어요? 정대 예? 질문할 거 없어요? 안 풀었. 아니. 펴보세요. 에이. 얼마나 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 좀 많이 못했는데. 왜 못했죠? 왜 못하셨어요? 아, 일부러 안 한 거네요. 그죠? 아니, 일부 안 한 거까지는. 그러면요? 어디부터 안 된 거죠? 채점도 안 됐죠? 여기는 이제 개판이네요. 자, 그러면 내가 숙제를 새로 줄게요. 너는 어디부터 안 됐지? 여기부터 안 됐네? 맞죠? 여기부터 숙제가 어디까지였지? 우리 어디까지 왔니? 98까지? 혹시 숙제를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 전부 쓰시고 풀어오세요. 예? 공책에다 풀어오세요. 네. 네, 적을게요. 야, 이것들이 말로 하니까 안 듣네. 나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내가 폭력으로 하게 되면 되게 화끈하게 해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도 난 패거든요. 자, 이거 그러면은 모든 문제 전부 한 번씩 공책에 풀어오십시오. 오늘 몇 페이지? 오늘 9일이죠? 자, 금요일까지 하세요? 아니다, 금요일은 너무 많네. 수요일까지 하셔야겠네. 됐네? 오케이, 좋아요. 숙제 어디부터 안 됐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안 됐네요.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 푼 거죠? 아니요. 이게 여기 한 문제만. 풀이 공책 어디 있어요? 풀이 공책 집에 있는데. 아, 여기도 안 하신 거예요? 예. 네,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풀이 공책이 없으면 다 틀린 걸로 할게요. 예. 좋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98까지 그랬나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네가 적어요. 모조리 공책에 한 번씩 문제까지 쓰면서 다 풀기. 예. 모조리 공책에 문제 쓰고 풀기. 자, 숙제 어디까지 했어요? 두 장이면 어디까지죠? 이제 모든 문제는 연습장에다 풀이해보세요. 흔적이 없으면 그냥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봐주니까 슬금슬금 풀어지네요. 자, 658 맞아요? 여기 보면 다 봐요. 여기서 미팅 숙제하면 뒤져요. 자, 여기 문자가 두 개 있죠, XY. 맞습니까? 그런데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죠? 두 개 이상이죠. 맞습니까? 서로 다른 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문자가 A까지 있어가지고 얘는 좀 하자가 있는 애죠. 그쵸?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또 다른 애가 필요한데 하나는 얘가 있고 또 다른 게 여기 문장으로 주어져 있죠. 돼요? 안 돼요? 이건 결국 뭐냐? x와 y 값의 차가 8인데 차라는 건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차이가 8이라는 거니까. 하지만 얘까지 하게 되면 x가 더 크니까 x 빼기 y가 8이라는 단서로 이 두 가지 섞어서 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는 잠깐 버리고 얘와 얘를 갖다가 묶어서 완벽한 연립방정식으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잠깐 처음에 설명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와 3의 비율과 요 마이너스 1과 1의 비율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아까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를 경우는 일반적인 한 쌍의 근을 갖는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따라서 이거는 해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XY 쌍이 하나 나옵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뭐 그냥 요거 위에다 다시 적을게요. 3X 더하기 Y가 4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4X가 12가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가항법에 의해서 X는 3이 나올 거고 Y 값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가 돼야겠네요. 자, 그래서 XY 값 다 구했죠. 근데 우리가 찾으는 건 이 A 값이니까 이 XY 근을 갖다가 아이고 왜 일로 가니? XY 근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3 집어넣으면 3A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 그 값이 마이너스 7A라는 요 식이 나오게 되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A가 25가 되니까 A는 2분의 5가 되어야겠습니다. 괜찮나요? 별표예요? 빨간 펜 없어요? 이제부터 빨간 펜으로 표시 안 해도 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쯤 되면은 자기 준비물에 빨간 펜이나 빨간 색연필은 준비하셔야겠죠. 물론 가끔 빼먹는다면 그때는 뭐 여기서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겠죠? 질문 또 있습니까? 유한 없어요? 좋아요. 더 없어요, 시윤이? 좋습니다. 준비 없어요? 좋아요. 오늘 숙제 못한 것 중에 질문할 건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진도 나가도 되나요? 소영이는 물어볼 거 없죠? 저번 숙제에 질문할 거 하셔도 돼요. 네. 몇 페이지죠? 개념 원리인가요? RPM인가요? 몇 페이지? 145. 여러분 공부하다가 지나간 거 질문하는 거 언제도 오케이예요. 나는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하지만 뭐 하다가 다시 옛날 거 하다가 까먹으면 질문해야죠. 어떡하냐. 몇 번이요? 네? 아, 22, 24? 이거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 잠깐만. 근데 소영아 혹시 영상을 하나도 안 보니? 오늘은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좀 부탁을 할게요. 영상에 이제 아마 비슷한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시간은 내셔라도 여기 와서라도 보면 되잖아. 이거 근데 자기가 영상 볼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 시간을 뺏는 건 좋지 않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겠으면 얼마든 좋은데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겠어. 자, 오늘은 해줄게. 봐봐. 다른 친구들도 지난번에 한번 하겠지만 아마 오답노트가 여기까지 안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자, 이거에 만족하는 XY 쌍이 모두 자연수다. 그래서 자, XY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XY가 자연수라는 걸 파악을 하려면은 대입법이나 가간법을 통해서 XY의 근의 형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은 대입법보다는 가간법이 훨씬 편할 거고 가간법이라면은 Y를 없애달라고 지금 세팅이 끝났죠. 그래서 더해줍니다. 더하면 2 플러스 A에 X가 이건 사라지면서 6이 되면서 X는 2 플러스 A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분의 2 플러스 a분의 6이라는 x값 자체가 이 조건에 따라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2 플러스 a분의 6 이라 자체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2 플러스 a라는 녀석 자체가 6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 2, 3, 6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또 a라는 걸 봤더니만 a 역시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1부터 출발하는 애인데 당연히 3, 6 정도가 가능하지 1과 n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3인 경우라면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이게 6이라면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a가 일단 4인 경우나 1인 경우는 서로 독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일단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a가 4인 경우로 가겠습니다. a가 4인 경우라면은 요 식 자체가 자 2x 플러스 by가 5라는 식과 4x 빼기 by가 1이라는 식으로 갈 텐데 요때 이제 a가 4라고 했으면 x값 자체도 이게 6분의 6이 되니까 x값은 1이 됩니다. 맞나요? 자, x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 1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 플러스 by가 5. 사실 여기다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4 빼기 by 값 자체가 1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by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야 됩니다. by 값은 3이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3이 돼야 5가 나오겠죠? 3이 돼야 1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어서용 씨? 지금 필기 전에 이해부터 하고 적으시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합니다. 먼저 이 연립방정식을 일단 가간법 풀어가지고 x를 나타냈더니만 x는 이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자연수니까 2 플러스 a 값 자체가 6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3 또는 6에 대해서 a가 4거나 a가 1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a가 4인 경우, 2인 경우 분할해서 하면 a가 4면은 6에 4니까 6분의 6 돼서 x가 1 될 거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저 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x1 대입하게 되면 위, 아래식 두 가지 나오는데 사실상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by 값 자체는 b하고 y를 따로따로 못 구하겠지만 by 값 자체는 3이 되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도 자연수고 y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얘가 되는 거는 1, 3, 3, 1이 되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1일 때, 자, y가 1이고 b가 3이거나 y가 3이고 b가 1인 경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값, b 값, y 값, x 값, a 값, b 값, y 값, x 값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번 패키지에 나오는 결과값이 됩니다. 즉, 요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a가 1일 때 하게 되면 요 식 자체는 a가 1이면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3분의 6 돼서 x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x가 2일 때 주어진 식 자체는 요게 2, 이건 재활용할까? 예, 재활용할게요. 똑같은 거니까. 재활용 못하겠구나. 여기다 다시 해야겠다. 자, a가 1인 경우니까 첫 번째 2x 더하기 by는 5라는 식과 그 다음에 x가 2니까 2가 아니고 a가 1이니까 x 빼기 by가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원래 애초에 주어진 이 식 갖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x가 2인 걸 또 정리시키게 되면 식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정돈이 되겠죠? x가 2가 되니까 4 플러스 by는 5라는 식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도 x가 2니까 2 빼기 by는 1이 되니까 결국 by 값 자체가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맞나요? 이해되나요? 자, by가 1인데 역시 b자연수, y도 자연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 b하고 y 값 자체는 b 값이 1이고 y 값이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a가 1이고 x가 2일 때 b가 1이고 y는 1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도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A, B 쌍의 개수는 4일 때 3, 4일 때 1, 두 개 있고 1일 때 1,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A, B 쌍은 여기서 4,3, 여기서 4,1, 여기서 1,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A, B 쌍이 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여러분은 두 번 하는 거니까 다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됐어요? 준보. 좋습니다. 소영이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22번 된 것 같고요. 24번 풀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24번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힌트만 주지 않았던가요? 맞죠? 풀었어요?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데 니들한테 묻는 거예요. 24번 힌트는 줬거든요. 풀어보셨나요?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유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다시 할까요? 다 틀린 거예요? 뭐 써져 있는데 이게 답인지 모르겠어. 좋아요. 그러면 소영아, 이거는 뭐 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애들이 다 안 풀었네, 못한 거니까. 지금 풀어도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이걸 만족하는 xy 값보다 이만큼이 크다고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두 번째 거를 만족하는 xy 근을 갖다가 각각 p와 q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1번을 만족하는 근은 얼마가 됩니까? 한글 읽을 수 있잖아. 상윤이 여기 볼까요? P 플러스 2요. q는 어떻게, y는 어떻게 될까요? Q 플러스 2요. 네, 이 첫 번째를 만족하는 xy 근은 두 번째 근보다 둘 다 이만큼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 두 번째 근보다 2씩 추가가 돼야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y는 q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준보, 듣고 있어? 여기서 앉아. 그 구석탱이 앉아고 딴 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1번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p 플러스 2가 x가 되니까 이렇게 놔두고 y가 q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대입했거든요. 대입했는데 b라는 문자가 또 있네요. 그래 안 그래요? 더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럼 여기다 하는 거 일단 틀렸습니다. 내가 아까 멀쩡한 애들만 갖고 하는 게 더 좋다고 한 게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보단 얘의 근이 이거라는 걸 갖다가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5에 p 플러스 2, 그 다음엔 y 대신 q 플러스 2를 넣었더니 이게 17이라는 pq에 관련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다음엔 요 두 번째 단서에서도 아래 것보단 a가 달렸으니까 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로 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p 집어넣으면 p, 그 다음에 y에다가 q 집어넣으면 q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 값이 9라는 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괜찮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요 두 가지 단서를 보면 p, q라는 문자 범인 두 개만 있고 단서도 두 개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졸리나요? 지금 눈 감은 거 내가 봤는데. 공부했어요? 자,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xy 대신에 p 플러스 2, q 플러스라고 첫 번째는 놓고 두 번째는 그냥 pq를 대입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거 잘못 넣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넣으면 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q 대신 그냥 바로 넣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왜냐하면 내가 요거 쓸 때 전 잠깐 좀 보고 있었어. 조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PQ에 대한 식 문제 없죠? 됐습니까? 그럼 PQ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PQ 값 찾아갑시다. 자, 풀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시면 5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10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8 되겠죠? 8 넘기면 마8 되니까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10에서 2 빼니까 8 넘기면 17 빼기 8이니까 9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식은 그냥 P 빼기 2Q가 9인데 여기선 누구 조질까요? Q 좋습니다. 그러면 Q 그럼 얘 한 번 더 두 배 하죠 뭐. 10P 빼기 2Q가 18이 되면서 계속 이 식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과 같이 이어서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아래 거 위 거 빼버리니까 10P에서 P 빼니까 9P가 남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Q에서 플러스 2Q가 되니까 Q 사라지면서 18 빼기 9가 되니까 9가 되니까 P 값 자체는 1이 될 거고 Q 값 자체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P, Q는 마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PQ 값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이제 우리는 뭐하냐? 아직 안 끝났어. 좀 길어요. 다 왔다 뿐이지 다 된 건 아니에요. PQ가 뭐였죠? 여기서의 근이었죠. 여기서의 근 자체가 1과 마 4라면 위에서의 근은 뭐예요? 2가 더 크니까 3이고 마 2가 돼야 안 돼요? 됐죠? 그걸 갖다 여기다 이제 이 B값 찾아야 되니까 X에다가 Y에다가 대입하시고 그 다음엔 X에다가 Y에다가 이 값을 이 아래식에다가 대입하시면 B값, A값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계 하시면 됩니다. 대입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3 넣은 거니까 3, 그 다음에 마 2, B가 마 3 돼야 되니까 B값 자체는 얼마가 되느냐? 3이 돼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또 마찬가지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마 4 집어넣으니까 A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3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B 값 다 구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풉니다. 24번은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만 딱히 어렵지만 않습니다. 상윤님 맞았어요? 아니요. 어디서 틀렸어요? 아니 저그 플러스 되는 거를 반대로 가가지고 뺐어요. 한글이요? 예. 위에 게 더 큽니다. 아래 거보다. 자, 방식은 아시겠어요? 길다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까 22번이 더 어렵지 얘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이 주황색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PQ에 대해서만 멀쩡한 애들만 데리고서 뽑아낸 이 주황색과 까만색 자체가 메인이에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저 까만색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PQ 값만 구한 다음에 각각 근을 찾아가지고서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AB 값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니네 저기 클리닉 넘어가서는 숙제를 잘 안 하니? 예? 제하고 앞으로 클리닉을 내가 좀 미안해. 늦게 보내지 맨날. 이제 좀 제 시간에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여러분이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할게요.
자, 뭐 이제 부등식 얼마 전 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거 기본 상식 알고 계시죠? 네, 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시간을 구하려면은 속력을 이항하니까 속력분의 거리. 속력을 구하려면 시간을 이항하니까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엔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 단위는 고유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 중에 하나를 조합하고 분자는 거리의 단위 중에 하나를 조합하기 때문에 같은 빠르기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힌트가 되기도 해요. 속력의 단위를 보면 시간 단위가 시분초 중에 뭘로 되어 있는지, 거리 단위가 미터, 킬로미터 중에 뭐로 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간 단위하고 거리 단위를 통일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단위 통일이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아시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요 3 공식 3개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속력 구하려면 이항해서 얘 구하면 되고, 시간 구하려면 얘 이항해서 얘 구하면 되니까 이걸 굳이 왜 별표를 했지? 아무 의미 없는데. 자, 이제 뭐 식상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농도. 자, 내가 농도는 뭐라고 했죠? 네, 한 사람밖에는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농도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전체분의 그것이 농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다 한다면은 전체가 바로 소금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맞죠? 그것은 뭐가 되죠? 소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이 농도인데, 근데 이 비율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서 여기 퍼센트라는 곱하기 100 했다라는 흔적을 남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농도 자체는 퍼센트를 꼭 안 붙인 이 자체가 농도입니다. 비율,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100분율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20%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100분율로 바꿀 때 의미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의미가? 왜 100분율이라고 쓰는지 아시나요? 20% 의미는 뭐겠어요? 전체분의 그것의 비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네, 100분의 20. 지금 여기선 용준이밖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니네 하나만 얘기할게. 지금은 니네가 좀 깝쳐가지고 미리 배웠으니까 좀 잘하는 것 같지. 근데 만약에 용준이가 지금 하듯이 좀 열심히 계속 몇 년 하잖아? 니네를 쳐 바를 거야. 아닐 것 같지? 나중에 봐라. 용준이 화이팅이다. 왜냐면 건들건들하는 놈들은 꾸준히 하는 놈을 못 이겨요. 진짜로 못 이겨요. 농담하지만 진짜 농담이야. 진짜 그렇다니까. 니네가 특목고 한번 외고 특목고 갈 친구 있나 혹시? 특목고 자사고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럼 건들건들하면 처발리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정말로. 자, 20%라는 건 전체분의 그것이 20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0 중에 얼마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5%는 100 중에 얼마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100일 때 그것이 5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100분율이냐면 분모가 100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분모가 뭐예요? 전체예요, 그것이에요? 전체. 네.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그것의 비율이 얼마냐가 100분율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100분율 놓을 때는 뭐냐? 전체를 100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값이에요. 알겠어요? 스탠다드 양이 얼마냐? 100이 기준이다. 전체가 몇 그램이든 중요하잖아. 100이라고 놨을 때 100으로 통일했을 때 그것의 비율이 얼마로 되는지 다 균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5%다 그러면 100 중에 5의 비율이 그것이다. 됐어요?
그럼 그 비율만 알면 전체 양이 주어지는 대로 거기에 곱하기만 하면 그것에 녹아있는 양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15% 80g 속에 소금량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계산 어떻게 하죠? 100분의 15 비율만큼 녹아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100분율이니까. 근데 전체가 얼마 있어요? 곱하기 80 되나요? 안 되나요? 얼마가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녹아있는 소금량인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00분율은 분모가 100일 때의 농도이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간에 분모를 100으로 통일시킨 편리한 값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체분의 그것이라는 이 비율을 갖다가 손쉽게 균일하게 표현하는 게 100분율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노란 칠 안 하고서도 소금 양이라는 건 100분율의 100분의 농도라고 했는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죠. 3%다 한다면은 그냥 100분의 3의 비율로 소금을 갖다 곱하시게 되면 소금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이렇게 그냥 손 안 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알겠어요? 이거 말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100분율을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분모를 전체를 100으로 통일할 때 그것의 비율이에요. 알겠어요? 적으세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됐나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분모 전체를 100으로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얼마냐? 100 중에 얼마이냐? 그게 퍼센트 농도예요. 100분율.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뭐 상황에 대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1번. 나는 1번에 요 표딱지 하는 건 별로 애매하고요. 문제 보고서 여러분이 수식을 세워보십시오. 부등식 때 했으니까 과연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 잠깐 드릴게요. 틀려도 됩니다. 1번 상황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수식화하는지 무엇을 변수로 놓는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변수가 2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변수가 2개니까 단서도 2개 이상 필요하겠죠. 서로 다른 걸로.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겠습니다. 연습이니까 틀려도 돼요. (2월) 마지막 주에 3-1거 나갈 겁니다.
지난번에 미리 다 다 준비하셨겠죠? 개념원리 RPM 3-1 다 준비하셨죠? 준비 미리 해두세요. 아직 여유 있으니까. (2-2) 안 한 친구는 전혀 관계 없어요. (2-2는) 기하기 때문에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윤이 다 했어요? 예. 좋아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나는 오히려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건 그냥 뭐 초보 때 하는 거고. 그냥 문제 보고 막바로 가겠습니다. 자,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로 뛰어가다가 중간엔 힘들어서 시속 4km로 걸어서 갔다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 각각 구하라.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내가 물론 익숙한 친구는 막바로 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풀려면은 그림을 단순화 도식화해서 상황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시작해야 되니까. 자, 먼저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공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뛰어가다가 중간에 걸어갔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뛴 거리, 여기는 걸어서 구분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시속 6km, 그다음 여기는 시속 4km. 자, 그래서 총 2시간이 올 때입니다. 2시간.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 식의 전반적인 주인공은 시간 관점으로 하셔야겠죠. 맞나요? 근데 시간을 알려면 뛰어간 이 거리를 간 시간과 걸어서 간 시간이 다를 겁니다. 각각을 구분해 표시해야 될 텐데. 그러자면은 이 거리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뛰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y,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럼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식을 2개 뽑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식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10km죠. 예. 그럼 이건 x랑 y랑 더하면 1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것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간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이 속력으로 갔죠? 그럼 시간 어떻게 구하죠? 뛰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죠? 그래서 여기 시간은 6분의 x. 단위가 뭔가요? 시간 단위는 시도 있고 분도 있는데 뭘까요? 네, 내가 요 단위가 그걸 나타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자체는 시간 분의 킬로미터가 분 모이고 거기에 분자인 킬로미터가 있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거 풀 때 내가 이렇게 했죠? 얘는 1분의 이거니까 이게 분모, 이게 분자로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얘를 이걸로 나눈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서 킬로미터 나누기 시분의 킬로미터 하게 되면 곱하기 억수가 되니까 약분되면서 시만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얘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하게 되면 4분의 y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은 6분의 x 더하기 4분의 y 한 값이 총 걸린 시간 2시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나요? 그래서 아래는 거리에 대한 관계식, 위에 거는 시간에 대한 관계식 해서 이걸 풀게 되면, 자, 풀이야 뭐 쉽죠? 양쪽에 얘는 12를 곱해서
2x 더하기 3y가 24라고 만드시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강화법 쓸 거니까 2x 더하기 2y가 20이라고 놓게 되면 막바로 빼버리면 y가 4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그래서 y가 4가 나올 거고 x는 6이 나오는 걸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자, 풀이 과정은 마이너합니다. 뭐 여기까지 세우면 다 한 거니까 이건 그냥 쓰레기 같은 거고, 처음엔 이렇게 단순화시킨 도식을 만들어서 상황을 먼저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관점으로 식을 두 개를 뽑아낼 건가, 이게 시간거리 속력의 문제에서는 대체로 다 풀립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냥 연습 한번 해봤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직은 연습이니까. 두 번째 농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어요? 내가 소금물이든 뭐든 농도 문제 할 때는 두 가지 값을 추적하라고 했습니다. 전체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도 의미 자체가 바로 그 두 가지 양의 비율을 구하는 거기에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두 가지 양을 추적하는 게 전부죠. 뭐. 증발을 하던 맹물을 섞던 소금만 타든 간에, 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농도를 섞던 간에 그 이벤트별로, 페이스별로 두 가지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니네 이번 중간고사에 니네의 그 평균은 다 90점을 넘었으면 합니다. 용준이는 80점 중반만 돼도 괜찮습니다. 90 이상이 돼야죠. 네, 할 수 있어요. 시험 기간 때는 문제를 즐겁게 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연립방정식과 부등식 테스트 좀 볼까요?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한번 좀 볼게요. 이제 1차 함수 나가기 전에. 자, 다 했죠?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자, 12% 소금물과 9% 소금물을 섞어서 10% 소금물 450점 만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내가 양 두 가지 추적하라고 했죠, 용준아? 뭐하고 뭐예요? 여기선 전체가 누구예요? 그것은요? 맞아요. 그래서 자, 소금물과 소금 양을 갖다가 추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12% 소금물인데 양을 몰라요. 맞죠? 그러니 이걸 Xg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모르면 변수 써야죠. 그 다음 9% 소금을 섞었대요. Yg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 두 번째 Y, 이걸 섞었다 그랬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어디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소금량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의 소금량 어떻게 구하죠? 정대. 자, 상윤이. 예. 100분의 12 곱하기 x. 네. 100분의 자체가 100 중에 12만큼 비율이라고 했죠? 예. 맞죠? 그 비율만큼 전체 X 소금물 속에 소금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됐죠? 다음 두 번째 페이스에서의 소금량 어떻게 구하죠? 100분의 9의 비율만큼 Y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두 소금물을 섞게 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도 섞이겠죠?
맞나요? 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 450g 속의 소금량이 어떻게 되겠죠? 100분의 10 곱하기 45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XY가 들어가 있는 단서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립방정식이 설립이 됐겠죠? 자, 그런데 개수가 조금 거지 같긴 하니까 조금 손질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손질될 것 같지 않지만 약간 할 수 있겠네요. 자, 식은 나왔고 100을 양쪽에 곱해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정돈이 되겠죠. 그 다음엔 12하고 9가 있고 여기도 뭐 450이 있으니까 3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얘 3 나누니까 4x가 될 거고 얘 3 나누니까 3y가 될 거고 3 나누면 150이니까 10 곱하면 150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게 두 번째 계량 버전으로 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갖고 가간법을 하시면 되겠죠. 대입법도 상관없습니다만. 가간법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3배를 하시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이 첫 번째 계량 버전에다가 두 번째 계량 버전을 R에서 이거 빼버리게 되면 X 하나만 남고 150이 남나요? 안 남나요?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 Y 자체는 뭐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죠? 얘가 450 만들어야 되니까 300이 돼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12% 소금물 양이 바로 150이 되고 9% 소금물 양은 300g이 돼야겠죠.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네.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래서 딱히 더 할 건 없습니다. 다 되셨어요? 정대? 추워요? 손을 왜 이렇게 떨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사실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케이스별로 일단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어디까지 하시냐면 농도 전까지니까 확인 1, 2번 먼저 하십시오. 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활용이기 때문에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식이 없으면 틀립니다. 정대 상태 안 좋아? 먹을 거야 이거? 왜? 이거 먹고 싶어요? 아니요, 좀 맛없는 그런 거 있어. 맛 없는 거니까 주죠. 자, 이걸 풀 때 지금 1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동현이와 원지가 가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만날 때까지 걸은 거리. 자,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일단 먼저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놔. 단순한 도식화시킨 그림을 그려서 이 자체가 지금 16km 떨어졌다. 직관적으로. 그러면 A에서 B 지점이 있는데 동현이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원지는 마주 보니까 이렇게 오겠지. 얘는 시속 3km야. 얘는 시속 5km고. 자, 그런데 얘 자체가 얘가 더 빠르니까 만난다면 요즘 만날 거야. 그치? 한 5대 3 정도 만나겠지? 그러면 이때 동현이가 걸은 거리 구하라. 그럼 얘를 갖다가 x 킬로미터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y 킬로미터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xy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할 거야. 첫 번째 식은 x랑 y랑 더한 이 값이 16이 되는 것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이걸 갖다 좀 생각하기 힘들어 하는데, 얘네가 만날 때까지 분명히 동시에 출발했다고 했어. 그치? 동시 출발이니까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과 여기까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아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구한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바로 여기 시가 나왔으니까 시가 될 거야. 시간. 여기 같은 경우도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y가 되겠지. 시간. 이 동현이가 걸린 시간과 그다음에 이 원지가 걸린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같다라는 게 두 번째 단서식이 돼. 따라서
여기서 보인 것처럼 3분의 x는 5분의 y라고 놓게 되면 우리는 동연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x를 알아야겠지? y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y는 이항하면 3분의 5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길 이걸로 갈아치우게 되면 자체가 3분의 5 더하기 x니까 8x가 16이 되겠지. 따라서 x는 6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 동현이가 걸은 거리는 6km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확인 2번을 할 수 있는데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갖다가 극도로 단순화시킨 도식화하는 걸 갖다 그려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면 좋겠고. 자,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해볼게. 다음 거. 자, 이제 농도 문제인데 농도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때 더 넣은 소금물의 양을,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이런 경우 내가 이 얘기했어.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갖다가 추적하라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경우에 20% 소금물의 양을 몰라. 그치?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x라고 놓자. 그럼 소금 양도 몰라. 모르니까 y라고 놓자. 그러면 이게 400이 되는 거니까 처음 이 단서를 보면 소금물 입장에서는 x 더하기 y 한 값이 400이 나올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소금량을 구한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속에 있는 소금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100 중에 20 비율만큼이 소금이니까. 그다음 여기는 순수하게 100% 소금이니까 퍼센트가 필요 없지. 100분의 100이야. 그러니까 그냥 y가 추가되겠지. 그래서 이 안에 소금량이 얼마냐? 100분의 28의 비율만큼 400g 속에 소금량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소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이 돼서 이런 문제 그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올 텐데 얘를 갖다 풀게 되면 얘는 사실 5분의 1x가 될 것이고 y 한 값이 이거 4가 되니까 2, 4, 8, 8, 4, 32, 112가 되겠지. 그럼 이거 5를 곱해줄게. 아니면 그냥 할까? 여기서 이거랑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소금량이야. 즉 y지. 그러니까 x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이건 지금 사실 y를 먼저 없애기가 더 좋게 돼 있다. 계산 먼저 할게.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리면은 5분의 4x가 400에서 110 빼니까 288이 되겠지. 자, 따라서 x값 자체는 288 곱하기 4분의 5를 하니까 72가 되겠지. 곱하기 5 하면은 360이 되겠지. 자, 그래서 x가 360이라고 한다면은 y는 40인 거를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 넣은 소금량은 40g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소금량과 소금물의 양 두 가지 추적하면은 딱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4번 마지막 거 할게. 이건 좀 까다로워. 까다로운 이유가 약간 좀 복잡해서 그렇거든. 자, 이거 보면 농도가 다른 A, B의 두 종류 설탕물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상황은 설탕물 A를 200g, 설탕물 B를 300g 섞었더니만 8% 설탕물이 됐다라는 첫 번째 상황이 되고 두 번째 상황을 하게 되면 A를 300g, B를 200g 했더니 10% 설탕물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A의 농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그 전체 양을 알던 그건 양을 알던 아니면 농도 양을 알던 셋 중에 두 개는 알아야 나머지를 알 수 있거든. 여기 지금 보니까 설탕물의 양은 있어.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설탕 양도 모르지만 농도도 몰라. 그러니까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변수가 필요해. 그래서 A의 농도를 갖다가 A%라고 할게. B의 농도는 B%라고 놓을게.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텐데 내가 분명히
여기는 설탕물이지만 설탕물 전체와 설탕인 그것의 양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식을 나타내 볼게. 여기서 먼저 설탕물부터 할게. 얘가 200g 있어. 거기에 300g을 섞었어. 그러면 요 8% 설탕물의 양은 500g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는 설탕물의 양이고 이제 설탕양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100분의 A의 비율만큼 200 속에 있다라는 게 요 단서에서 설탕량이 되고 100분의 B의 비율만큼 300g 속에 녹아 있을 테니까 이 속에 녹아 있는 설탕량은 이렇게 되겠지. 그게 이 속에 있는 설탕량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가 8, 이 비율만큼 500 속에 설탕량이 녹아 있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사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식이고 요 설탕량에 대한 요 두 번째 식이 핵심식이 되겠지. 왜냐? A와 B가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2A 더하기 3B는 40이라는 단서가 첫 번째에서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도 해볼게. 두 번째 식을 풀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져볼게. 따져보면 지금 A가 300g. 그래서 설탕물의 관점에서는 300 더하기 여기 200을 해서 최종적으로 500g이 나오겠지. 이 10%가 500g의 뜻이야. 그럼 이제 설탕량을 구하자. 자, 100분의 A의 농도는 A니까 A만큼 비율로 300g 속에 설탕이 녹아 있을 거고 또 100분의 B의 비율로 200g 속에 설탕이 녹아 있겠지. 그게 10%니까 100분의 10의 비율로 500g 설탕물 속에 설탕이 들어가 있겠지. 자, 두 번째 상황도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식은 방금 한 것처럼 이 식이야. 왜냐면 이건 그냥 300 더하기 200이 500이라는 그냥 단순한 설탕물의 관점이고 이 식에서 A,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핵심식이 되겠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돈하게 되면 3A 더하기 2B 한 값이 50이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A의 농도이기 때문에 B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B를 없앨게. 여기다가는 2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할게. 그러면 4A 더하기 6B가 8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니까 9A 더하기 6B가 15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아래에서 이거 빼니까 5A 값 자체가 7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A 값 자체는 1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뭐다? A의 농도가 되겠지. 그러므로 이 14%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서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이 그것 전체, 그 다음에 그것 전체 이걸 갖다가 두 가지 케이스마다 하나씩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것보다는 조금 더 2배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도 문제 할 때는 전체와 그것에 대한 트래킹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하고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RPM은 164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개념을요. 그 다음에 RPM은 102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여기는 활용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활용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숙제로 하시고 네, 수요일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따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